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양여자 아민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건설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동네에도 지금 건설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요. 제가 한국에 와서부터 정말 많은 건설장들을 봤었어요. 북한에서도 건설장들을 심심치 않게 봤었는데 한국에 와서 건설장다운 건설장을 보면서 좀 웃긴 일도 있었어요. 네,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장이다 하면은 좀 식상한 주제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만큼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만큼 매일매일 어디서든 볼 수 있는 건설장이지만 매일매일 보게 되는 건설장 때문에 매일매일 놀라기도 하거든요. 한 번은 꼭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김정은 정권 들어서서 특히 건설이 더 많아졌어요. 대표적으로 창정거리는 그냥 김정일 정권에서 김정은 정권으로 이어오면서 건설이 된 거고, 그리고 또 최근에 여명거리라던가 미래과학자거리 등 평양에도 고층 아파트들이 많이 지어졌죠. 그리고 그 외에도 매체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정말 많은 아파트 건설장들이 평양에 있어요. 이게 어떤 아파트들이냐면 북한 내에 가장 권력이 강한 그런 기관들이 아파트 건설을 해서 부자들한테 비싼 돈을 주고 팔아먹는 그런, 저희는 $10,000 아파트라고 했는데 그런 아파트들이거든요. 새로 지은 아파트들이니까 그만큼 또 가격도 비싸고, 또 북한에도 부동산 가격이 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파트 건설장이 많다고 볼 수 있죠. 그만큼 김정은 정권 들어서서 건설업이 좀 활발해진 것 같아요. 문수물놀이장이라던가 대동강 수산물 식당이라던가, 그리고 또 최근에 평양 종합병원을 또 건설한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여러 가지 놀이시설들이라던가 편의시설들, 또 의료시설들에 대한 건설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북한의 건설은 좀 특이하게도 군인들이 많이 한다고 할 수 있어요. 제가 평양에 있을 때도 건설을 전문적으로 하는 7천국, 8천국이라는 군대도 있었어요. 최근에는 일여단이라고 하는 김정일의 특강만 짓는 그런 부대가 또 건설에 많이 동원되기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군대들이 굉장히 건설을 많이 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국가기관, 보안성이면 보안성, 체육성이면 체육성, 이런 곳에서 또 맡아서 건설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서 딱히 건설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아니더라도 건설에 동원될 수도 있어요. 또 심지어 대학생들도 건설에 동원될 수 있어요. 제가 전문대를 다닐 때 4년제 대학에 간 친구들이 공부를 하다가 1년 정도 평양 10만 세대 건설에 동원됐었어요. 이 친구들은 1년 동안 대학 공부를 그만두고 건설에만 동원이 돼서 1년 정도 졸업이 늦춰지는 거예요. 이렇게 북한에서는 군대가 기본 건설을 많이 하기는 하지만 대학생이 건설을 할 수도 있고 직장인이 건설을 할 수도 있고 누구나 건설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평양에 있을 때 건설을 너무 무리하게 빨리 짓다가 무너진 아파트가 있었어요. 그때 정말 난리가 났었고 많은 사상자를 냈다 이렇게 보도도 됐었는데, 그게 건설을 빨리 한 이유도 있지만 그만큼 자재를 많이 쓰지 않은 데도 이유가 있어요. 아파트 건설이다 하면은 철근은 어느 정도, 뭐 시멘트 어느 정도 이렇게 다 들어가야 되는 그런 양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기 종량을 안 쓰고 자재를 조절을 해서 적은 자재를 써서 건설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30층 되는 아파트가 무너졌는데 사람을 빨리 구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철근이 보이지가 않더래요. 거의 모래산이다 싶을 정도로 시멘트 모래를만 다 이렇게 덮인 산이 돼버린 거예요. 만약 이게 콘크리트 이렇게 쌓아진 대로 무너졌다면 빨리빨리 들어 올려서 구석에 숨은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해낼 수도 있는데 완전히 덮여버리다 보니까 그 하나하나 이렇게 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계로 파다가 잘못하면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그래서 골든타임을 놓친 곳은 물론 더 많은 사상자를 내기도 했다, 이렇게도 얘기가 됐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목격을 했던 건데, 건설에 동원된 군인이 철근 퉁구리를 훔쳐가지고 담장을 넘어서 나와서는 그걸 가지고 뭐 밥을 바꿔 먹든 이렇게 하는 걸 제가 직접 목격했었거든요. 그 건설에 동원된 군인들은 정말 못 먹고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돈은 없지 하니까 그런 자재를 몰래 훔쳐다가 그걸 팔아서
대신에 식량으로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정말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물론 군인들이 전부 다 빼가는 건 아닙니다. 위에서부터 크게는 간부가 크게 해먹겠죠. 그리고 내려오면서 계속 간부들이 조금씩 그렇게 건설 자재를 조절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솔직히 군인들이 훔쳐가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간부들이 훔치는 데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죠. 이렇게 건설 자재를 부실하게 쓰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아파트 무너지는 그런 참변까지 나게 된 거죠. 이 외에도 건설을 언제까지 해라, 10월 10일까지 무조건 끝내라, 9월 9일까지 무조건 끝내라, 이렇게 딱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그걸 못하면 또 간부들은 간부들대로 목이 날아나든지 무슨 일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머는 거예요. 무조건 빨리 속도전. 이러다 보니까 대충 이렇게 세우는 거죠. 그래서 부실 공사로 이어지고, 지금 많은 고층 아파트들도 서고 막 그런다고 하지만 그거 볼 때마다 다 허물어야 될지도 모르는데 왜 자꾸만 세울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건설장들을 보면서 매우 놀라웠던 게, 일단은 사람들이 매우 적어요. 공사가 시작이 되면 제가 공사장 안을 그렇게 들여다볼 수는 없는데 가끔씩 밖에서 사람들이 몇 명이 그냥 왔다 갔다 할 뿐이고, 안에서는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만 들리더라고요. 근데 건설은 돼요. 쭉쭉쭉쭉쭉쭉 올라가요. 그게 더 놀라운 거예요. 분명히 사람 몇 명 안 다니는데 대체 건설은 언제 하는 거지? 건설은 누가 하는 거지? 싶은 거예요. 북한에서는 아파트를 건설한다, 무슨 어디를 건설한다 하면은 석도전 붙여놓고 자력갱생 붙여놓고 120일 전투다, 충성이 80일 전투다 이렇게 막 붙여놓고 밤새 불을 켜고 횃불 켜고 막 으쌰 난리도 아니거든요. 장군님 따라 천만리 이거 무조건 끝내야 된다. 거의 진짜 전투장을 방불케 합니다. 그게 건설장이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너무나도 건설장이 저용한 거예요. 안전모 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만 조금 보였는데 어느새 쭉쭉쭉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언젠가 제가 우연히 건설장 옆으로 지나가다가 샌드위치 판넬을 다 미처 설치하지 못한 곳으로 제가 안을 들여다보게 됐어요. 근데 엄청 높은 기계가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 기계는 대체 무슨 기계일까? 정말 난생 처음 보는 건설 기계라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그냥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거기서 경비 서던 분이 저한테 막 오더니 왜 사진 찍냐고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생각하기에는 무슨 경쟁 업체에 또 되는 거로 생각을 하셨나 봐요. 아마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북한에서 왔는데 이 기계를 보니까 너무 신기해서 그래요. 우리 사진 좀 찍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는 하는데 사진은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하고 사진은 못 찍고 진짜 한참을 바라봤어요. 건설장 옆을 지나다닐 때마다 대체 여기는 또 언제 완공이 되냐 싶었는데 정말 한 1, 2년이면 쭉 이렇게 완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국에서는 이 법도 엄격하다고 들었어요. 제대로 건설을 하지 못하면 건설사가 엄청난 책임을 지고 엄청난 보상금을 또 내야 되고 이런 게 다 법적으로 제대로 되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실 공사도 거의 있을 수도 없거니와 또 혹시 간혹 부실 공사가 있더라도 뉴스에서 또 어마어마하게 때리잖아요. 얼마 전에도 새로 지어진 집이지만 단벽을 뚫었더니 엄청난 쓰레기를 봤다 이런 뉴스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한국에서는 정말 법도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고 되게 관리 감독하는 그 체계도 확고하기 때문에 부실 공사도 거의 없거니와 빨리빨리 정말 좋은 건물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주변에 정말 벌판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더니 좀 있다가 이렇게 샌드위치 판넬들 이렇게 공사장 한다는 걸 이렇게 다 막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공사를 하나 보다 싶었어요. 근데 3년 정도 되니까 저희 아파트 옆으로 아파트 단지가 여러 개가 들어섰어요. 상가도 엄청나게 들어서고 아파트들도 너무 멋지게 지어지더라고요. 너무 놀라웠습니다. 북한에서도 인테리어를 합니다. 우리나라와는 의미가 엄청 다른데요. 북한에서 인테리어다 하면은 물론 인테리어라는 용어는 안 씁니다만은 집 꾸리기 한다고 그래요. 일단 벽을 까요. 제가 살던 아파트에도 벽장이 있었거든요. 방 안에서는 벽장이고 부엌에서 보면 이렇게 단지를 넣어둘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이렇게 되어 있는 벽이 있었는데 그 벽을 다 까부셨어요. 방안을 좀 넓히려고 아예 이 벽장 자체를 다 까부시고 미닫이 문으로 설치한 집도 있고, 솔직히 이게 구조상으로 꼭 힘을 지지해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진 벽인데 그냥 공간을 좀 넓히겠다고 막 까부시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싶었어요. 너도 나도 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못하는 집이 오히려 시대에 뒤떨어진 집이었거든요. 이 집 꾸리기 역시 돈이 많아야지만 가능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집은요, 샤워하는 공간이랑 변기가 있는 공간이랑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집이 있는데 그거를 또 벽을 까부시고 하나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구조 자체를 완전 허물어 버리는 거죠, 북한에서는. 이미 지어진 지 좀 오래된 아파트들인데 거기다 또 구조를 허물어 버리는 그런 공사를 하다 보면 저 아파트들도 언젠가는 정말 큰일 나지 않을까.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제가 한국에 와서 언제든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건설장들을 보면서 정말 놀라웠던 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도 지금의 저처럼 이런 생활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제가 늘 말씀드리곤 하는데요. 북한에도 좋은 건설 장비들, 좋은 건설 기술이 하루빨리 들어가서 북한 주민들이, 북한 군인들이 고생해서 하루빨리 벗어나고 또 여러 가지 사고 위험에서 하루빨리 해방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평양여자 남인이었습니다.